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후보님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2대 국회 총선거에서 부산 서구동구 예비후보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영풍이고요. 저는 KBS에서 27년 동안 취재 기자를 하다가 작년 8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우리 후보님의 양력을 잠깐 보니까 이제 KBS 사장 후보에 나섰더라고요. 그때 그 단돈 2,500원을 받고 사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KBS가 문재인 정권 시기 5년 그리고 문재인이 임명한 사장이 잔여 임기를 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1년 한 반쯤 됐을 때죠. 그때까지 KBS, MBC, 지금 MBC는 지금도 문제입니다만은 편파 불공정 방송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해고가 되었고 그러면서 저를 해고한 사장도 국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 때문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장을 공모하게 되었는데 제가 KBS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새 사장이 공모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내세운 공약 중 1번 공약이 사장 월급은 한 달 수신료 2,500원이 2,500원만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KBS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BS를 그냥 평화 시기처럼 그냥 느슨하게 한가하게 해서는 바꿀 수가 없었다는 생각 때문에 사장인 제가 월급을 2,500원만 받고 그래야 제가 직원들이나 임원들에게 임금 삭감이나 희생 또 봉사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장 임기가 잔여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년 3개월 동안 월 2,500원의 월급만 받고 제가 봉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27년 동안 KBS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서 국민들이 주시는 혈세인 수신료로 월급 받고 장가가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다 저도 나름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장 1년 한 3개월 하는 남짓 시간 동안 월급 2,500원 받아도 좋다. 대신 미친 듯이 KBS를 개혁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깊은 뜻이 있을 줄 저는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에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국보다는 제밥에 많은 그 무당이 있듯이 국회의원도 특권 누리기에 연연하는 국회의원이 많다고 봅니다. 이 후보님의 그 출마의 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특권이 많죠. 대표적으로 비행기와 KTX를 무료로 탑니다. 예. 공항 귀빈실도 이용할 수 있죠. 예, 180년선까지라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비라고 생각해요. 즉 국회의원들의 월급이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월급을 거의 한 달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고 뭐 특별 활동비 이런 게 있는데 활동비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 member들이 월 1,0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만한 가치를 내는 가성비가 있느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문제죠.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란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국회 소통관에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세비를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절반만 받겠다. 절반은 반납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또는 이 법제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 되기 전이라도 저는 저의 세비를 절반 정도 반납을 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뭐 국힘당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 돈을 모아서 어떤 정치학교를 한번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한 뜻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선 그래도 우리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 지역구 부산 서구와 동구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서구 동구를 아신 것처럼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이죠. 제일 큰 문제가 인구 급감입니다.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정말 누군가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노인과 바다라고 그게 부산의 어떤 원도심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원도심을 앞으로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에 대한
저의 다양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11대 공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이 서동구에다가 옛날에 우리 동구에 뭐 사마고무라든지 뭐 약간 굴뚝에서 연기나는 공장들이 많았죠. 그런 공장들을 유치하기라는 힘듭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연기 나지 않는 굴뚝을 가진 문화 콘텐츠 플랫폼을 제가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동구 초량 이동 출신인 나훈아 선생님의 나훈아 음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제가 또 원도심의 어떤 원도심으로 우리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서울과 전국의 어떤 시민들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어떤 동네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앞에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언론 미디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이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KBS는 개혁 중에 있고요. MBC 뭐 등등 뭐 EBS 할 것 없이 공영 언론들이 상당히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어떤 포섭이 되거나 장악이 되어 있죠. 특히 MBC가 지금 제일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어떤 법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 기울어진 이 언론의 미디어 시장의 지형을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해양 정책 전문가입니다. KBS 기자 시절에 해양 관련 공부를 많이 해왔고 지금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해양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원도심에 동구와 서구는 동구에는 북항은 무역항이죠. 서구는 남항은 어항입니다. 어항, 수산업을 할 수 있는 어항. 이런 해양 관련 어떤 시설들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양 정책을 어떤 잘 도입해서 우리 원도심이 또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어떤 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후보님 전공을 보니까 학사는 경제학을 하셨고 석사는 해운경영학 또 특히 보면 영국에까지 가서 수학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석사 과정을 어떤 그 뜻을 두고 그 영국까지 가셨습니까?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된 것은 영국 외무성에서 주관하는 쉐브닝 장학생에 제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쉐브닝 장학생에 선발이 되면 전액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 웨일스의 카디프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그 영국의 카디프 대학은 사실은 바다에는 뭐 1등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면은 육지에 1등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면은 뭐 영국 같으면 육지의 1등 대학은 옥스퍼드 캠브리지죠. 바다 분야의 1등 대학은 카디프 대학입니다. 거기 마리타임 디파트먼트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제가 해양 정책을 공부했고 그것은 앞에 이제 제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주경 야독으로 해운 경영학을 석사를 졸업을 하고 예. 이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박사 과정 수료까지 하게 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현직에 계시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 주경 야독을 하셨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다들 그래도 KBS 기자 생활 하시면은 뭐 그래 잘 나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또 공부를 하셨다 그죠? 기자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예. 콘텐츠가 고갈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콘텐츠를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전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운 항만 쪽에 예. 해양 쪽에 어떤 콘텐츠를 저는 저의 전문 분야로 삼았던 겁니다. 야, 정말 존경이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학한 그 전문 지식을 이 정치에는 어떻게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있는데요. 예. 가령 일본과 비교해봐도 또는 영국과 비교해봐도 해양 수산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휴전선으로 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예요. 지금 섬나라. 맞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섬나라인데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해양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해양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떤 해양 정책을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는 그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인발부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생을 거의 뭐 청춘을 KBS에서 27년간 몸담으셨다, 그죠? 그 27년간 몸담은 그 실무 경력을 어떤 정치에 이렇게 잘 그 반영하시겠습니다. 지금 그 국회 가령 같은 경우에 좀 21대, 예. 우리 지금 현재 국회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KBS, MBC 언론 출신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언론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 출신들이 많이 포진하는 상임위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즉 과방인데요. 예,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우에는 과방위에 MBC 아나운서 출신, KBS 아나운서 출신, 뭐 MBC 기자 출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힘에는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보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어서 국회에 국민의힘 의원으로 원내 진입하게 된다면 과방위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꼭 그 국회의원 당선되셔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KBS 특파원으로 그 아프리카니스탄에 그 종군기사로도 가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그 왜 해고를 당했죠? 그 아프가니스탄 종군특파원 간 것은 20년 전의 이야기고. 아,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제가 회사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해서 많이 희생과 봉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다만 보니까. 이제 해고된 과정은 예. 제가 작년에 문재인 정부 때 취임한 사장 체제에서 KBS가 불공정 편파 방송을 마구 일삼았습니다. 거기에 항의 농성투쟁을 하다가 제가 해고되었고요. 예. 지금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정말 그럼 진짜 탄압을 받았다, 그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농성장에 제가 그 양만 뉴스를 봤는데 그 하환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사실 KBS 같은 공영방송사, 우리나라 KBS가 우리나라 전체 언론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언론사가 특정 정치 세력에 포섭이 되거나 장악이 되어서 자기들 정치 진영의 스피커나 확성기 역할에 로 전락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특히 뭐 미국, 일본, 외국에 있는 교포들까지 KBS 정상화를 바라는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투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KBS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사실 앞에 그 KBS 본관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 쉽지 않은 결심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와 그 실행력을? 저는 부산 출신으로서 예. 특히 부산 동구 출신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타협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성산문의 어떤 그 절개 같은 걸 갖고 계신다, 그죠? 상식이죠. 예. 그때 그 많은 지지자들이 그 화원을 보내고 이 가슴에 남는 그 멘트, 뭐 성원의 글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하실까요? 축 사망 민노총 KBS, 축 부활 국민의 방송 KBS. 제일 기억이 납니다. 예.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한 말씀.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어느 특정 세력도 KBS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KBS는 특정 정치 세력에 포섭이 되거나 장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우파 국민이든 좌파 국민이든 간에 이 KBS라는 방송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그린벨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책도 몇 권 쓰셨더라고요. 예, 책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책 쓴 건 아니고요. 책을 그렇습니까? 쓰다 보니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쓴 책은 공감으로 집권하라는 책인데 예. 21대 총선 결과를 보고 너무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과 전망을 해놓은 책인데 사실 그 책에 나오는 분석과 전망대로 문재인 정권 시기 21대 국회가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방탄 국회로 지금 전락하게 되는 이렇게까지 왔고요. 예. 그 다음에 쓴 책은 뭐 두 개의 길과 문재인 흑서를 예. 쓰게 됐는데 뭐 두 개의 길과 문재인 흑서는 내용은 유사합니다만은 예. 두 개의 길은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세력이 있고, 한쪽은 경기 동부연합 같은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은 필연적으로 체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가 그 체제 전쟁에 서막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흑서는 특히 우파 정치 세력에서 가장 역사 기록을 게을리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벌어졌던 좌파 전체주의 세력,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사회 등등으로 해서 저는 언론 파트를 만나서 담당해서 언론 파트를 제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부터 해서 쭉 KBS, MBC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민주당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변질되었는지를 낱낱이 기록을 했고요. 기자수첩이란 책은 사실상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그 바쁘게 살았던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를 기록하던 중에 제가 작년에 해고가 되고 KBS 정상화 투쟁 과정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책이 좀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자수첩이 많이 팔렸죠. 예, 우리 이제 쭉 들어봤는데 우리 그 영풍 후보님의 이 정치 철학을 이렇게 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때로는 피를 흘리고 전사하거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훼손시키는 세력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딸 전체주의 세력 같은 이런 세력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이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과는 이 국회 안에서도 상당히 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극좌 세력들이 비례정당을 통해서 한 10여 명 국회에 지금 원내 진입하게 된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걸 막아내고 저지해야 될 국민의힘의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 재편이 되고 많이 입성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원내에 더 많이 진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 개혁에 보면은 그 방송사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그 언론 기자들의 그 뭐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개혁 정책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가 있는 언론사의 기자들은 예외입니다. 사주가 없는 공영 언론사, 즉 KBS, MBC, EBS, 연합뉴스 같은 사주가 없는 언론사의 기자, PD, 아나운서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상당수, 지금 절반 이상 가까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이 되어서 조합비를 내거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조직강령 4번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즉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민노총 언론노조는 주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당, 구통진당, 진보당, 민중당 이런 세력들과 정책 협약식을 맺어왔습니다. 이 말은 공영방송의 기자, PD, 아나운서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국민적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어긋나는 이해 충돌적인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원내 진입한다면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방송 직군들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이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금 경미한 사항인데 요즘 유튜브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가짜 뉴스라든지 편파적인 유튜브가 있는가 하면은 유튜브에 순기능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는 그동안 지상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예. 전통적인 미디어가 하지 못한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 미디어라든지 지상파 신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본인이 궁금하고 또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찾고 있죠. 왜? 우리 손에 지금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휴대폰이 인류의 역사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돌릴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매체에 있는 종사자들은
이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해야만 미디어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가족을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배우자와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예. 취미생활은 어떤 걸 하십니까? 저는 취미는 드러머입니다. 드럼 치는 걸 좋아하고요. 예. 등산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 끝으로 이제 마무리 인사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KBS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나 또는 어떤 그런 뭐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파벌에 속해가지고 돌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작년 KBS 정상화 투쟁은 제가 혼자 깃발을 들었지만 저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뤄낼 수 있었고요.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어디 특정 계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굳이 말하면 저는 국민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어떤 양심을 믿고 저는 여기에 한번 도전해 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 선생님의 가게를 이 번화가 한복판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시 공간이 협소한 애로도 해소하고 화사하게 꾸며드리겠습니다. 블로그는 신규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상품, 서비스, 기술, 재능 등을 소상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온라인 광고 매체입니다. 헨리 포드가 귀족들만이 타던 자동차를 대중화하였듯이 저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헬퍼가 되겠습니다. 주저없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